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은 조금은 지루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특히 오전장의 시장이 조금은 지지부진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고, 일단 코스피는 신기하게도 전날과 거의 동일하게 0.1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개별 종목들은 전날과 동일하게 마무리될 수는 있어도 지수가 전날과 동일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신기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은 0.4%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플랫폼 기업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하락이 조금은 돋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반도체는 그냥 무난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시장이 조금은 좋지 못해서인지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면 또 오랜만에 많은 매도세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는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또 1000억 가까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미약하지만 오늘까지 7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관련주가 4종목이나 포함되어 있고,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제약바이오 굉장히 골고루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LG화학, HD현대중공업, 오리온, LS까지. 기관은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았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나스닥이 1.2%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은 비슷하게 1.1%, 다우지수는 0.7%, 모처럼 1%가 넘는 낙폭이 나왔습니다. 물론 크게 우려할 수 있는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낙폭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있잖아요. 이게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번 주 초에 있던 G7 정상회담에서도 유일하게 바이든 대통령만 먼저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단기간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이 재료가 아니었다고 해도 지금 쌍봉 위치이고 또 일주일 사이에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한 번쯤은 눌러줄 구간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최근에 강한 상승과 함께 거의 30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기간 상승에 따른 눌림이 발생되는 과정이고, 또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한 차례 눌림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시장들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시장에 조금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수 움직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수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지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특히 2020년, 자, 이 구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이때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처음 하는 분들조차도 이때 거의 90% 이상의 수익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주식 투자는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또 빠르게 수익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수 위치가 어디이고 또 이게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예측을 하면서 투자의 시점을 잡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와 반대로 보면 2022년
이때는 아무리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위치를 무시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의 지수의 위치를 보면 한 달 정도 조정을 거쳤다면 일주일 만에 그 한 달 조정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직전 고점, 완전히 쌍봉 위치이죠. 또 어제까지 코스피는 7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던 만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어떤 팩트가 나오기 전에는 오늘처럼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RSI 지수를 보더라도 과거의 40포인트 아래에서는 이 구간이었죠. 이렇게 시장에 모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은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의 찬스가 올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40을 깨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럼 반대로 RSI 지수가 70 근처였을 때 작년 11월 그리고 1월 4월 이때 시장 흐름을 보세요. 한 차례 꺾였었고 1, 2월 달에는 많이 꺾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측으로 기어갔었죠. 그리고 4월에도 일부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데이터를 100%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거기에 확률적으로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급격한 조정은 아닐지라도 지루한 장세가 조금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40 아래에서는 반등이 나왔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3월달에는 40을 이탈하지 않고 이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40 아래에서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룸이 남아있지만 이것도 70을 돌파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급격한 조정은 아니더라도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저는 다소 지루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도체도 쉬어갔었고 또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물론 2차전지 쪽은 조금은 좋았지만 그래도 크게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특징적인 업종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쪽이 며칠 전부터 조금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도 정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재건 관련 MOU를 체결할 것이고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 초까지는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5,000개 재건 사업 정보를 통째로 한국과 공유할 것이다 라는 발표도 나왔고 또 재건과 관련해서 수조 원이 달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지금부터 투자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MOU라는 것은 단순히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고 그게 깨져도 법적 효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한 차례 시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이게 또 언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종료될 것이고 본격적인 재건은 언제 될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지 그것도 알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11월이었죠. 이때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국내를 방한했고 네옴시티 건설에 대해서 국내 기업과 21개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당시의 기사들만 봤을 때는 한국이 사우디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고 마치 네옴시티 건설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관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주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은 히림이고요. 대표적인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11월 초 당시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고 그 뒤에는 50% 반토막이 났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회복이 되었죠. 그래도 여전히 하락한 폭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1월 초에 고점을 형성했고 고점에서 2달 만에 50%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요. 이게 과거 네옴시티 관련주처럼 이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따라서 내가 3, 4년 이상 가진 것은 시간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물론 미리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고 너무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기 사이클이 있거든요. 때문에 3년 정도 그렇게 주가에 부침을 겪으면 또 경기는 다시 좋아지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고 이런 업황은 조금은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클 산업하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거는 조금은 차이를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갔던 하루였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투자에 임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